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6회 혼자서 입찰 가격을 정하는 방법 1탄에 이어서 제2탄 나홀로 시세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입찰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입찰 당시의 시세나 금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대출 이자 등 경매 비용과 예상 수익을 빼면 바로 입찰 가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찰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세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가기 전에 미리 인근 지역의 동종 유사 물건의 과거 낙찰 사례와 국토부 사이트에서 실거래 신고 금액을 조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세를 답사 전에 미리 파악한 후 현장에 나갔을 때 인근 부동산에 들러 이미 파악한 시세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시세를 미리 알고 가면 현지 부동산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되게 얘기하는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 답사 때 들렀던 그 부동산에서도 같은 물건에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연 그 부동산에서 경쟁자인 우리들에게 정확한 시세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경매는 경쟁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찰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느 누구든지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쟁자에게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대개 현지 부동산의 경우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매를 겸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달가울 리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우리들을 피하거나 악의적으로 현실과 다른 가격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현지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시세를 알아보고 현장 답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장에 가는 경우는 경매 물건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미리 파악한 시세와 현장의 시세가 많은 차이가 난다면 부동산 몇 군데를 더 가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성실성과 진실성을 갖춘 그러한 부동산을 찾아 우리들이 미리 파악한 시세를 터놓고 얘기하여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장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시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지 부동산에 갔을 때 투자 목적으로 살아온 것처럼 하면서 시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실제로 팔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금액을 물어보면 대개의 경우 부동산에서는 시세보다 좀 더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을 높게 불러놓고 물건을 보여준 후 매수자가 마음에 들어 좀 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주인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다면서 조금 깎아주는 척하고 생색을 내거나 은근히 수수료를 더 주길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고 샀는데도 말이죠. 그러므로 현장에서 시세를 파악할 때는 사는 금액이 아니라 파는 금액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파는 금액을 물으면 부동산에서는 반대로 일단 가격을 실제보다 좀 더 낮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살 사람이 나타나면 좀 더 가격을 올려받아 주겠다며 매도인에게 생색을 내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부동산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상당수의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가격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찰 가격을 정할 때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는 금액이 아니고 파는 금액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망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고 솔직하게 상담하기 전부터 미리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 경매 물건임을 숨기고 일반 물건을 알아보는 것처럼 시세를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현지 부동산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처음부터 경매 물건임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아마도 그 부동산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 속인 부동산에는 다음에 갔을 때 우리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니 양심상 그 부동산에는 또다시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단지 내 부동산에 가서
경매 물건이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이 아파트 32평짜리 5층 정도면 시세는 얼마 하냐고 두리뭉실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지 부동산에서 바로 경매로 나온 물건임을 알아채고 아 그거 혹시 경매 물건 아닌가요? 하고 되물으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처럼 현지 부동산에서도 일반 물건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도 뭐가 있는지 소상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경매 물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다녀갔으므로 경매에 전혀 관심이 없던 현지 부동산도 그 지역에서 뭐가 경매로 나왔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왔네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바로 경쟁자가 많다는 것을 직감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아무리 경매 물건이 아닌 것처럼 돌려서 물어봐도 여러분의 표정이나 평수, 층수를 듣는 순간 바로 경매 물건임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가 민망한 것도 그렇지만 더 이상 진실된 얘기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망한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경매 물건이라고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지요. 저도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는 경매 물건이 아닌 것처럼 몇 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뭔가 상대방을 속인 것 같아 영 마음이 편치 않았고 또 그 지역에 다른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지난번 들렸던 부동산에는 미안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속이면서 경매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그 지역에 얼굴을 당당하게 내밀고 들어갈 부동산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현장 답사를 계속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부터 솔직히 경매 물건임을 밝히면서 현장 답사를 시작했죠. 이처럼 처음부터 경매 물건임을 당당히 알리고 상담을 하면 비록 낙찰이 안 되었더라도 다음에 같은 부동산에 가서 또 다른 경매 물건을 상담해도 마음이 편하고 지나는 길에 들러서 인사차 들렀다면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도 전혀 미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분은 그럼 현장에 가지 않고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물어보면 부동산 사장의 눈빛, 얼굴 표정 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담 내용에 대한 진실성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로 물어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눈빛, 표정, 입술 모양 등을 통해 저 사람이 과연 진실되게 얘기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얼굴을 대하며 경매 물건을 알아보러 왔다고 미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는 경우와 실제로 발품을 팔며 현장에 가서 얼굴을 보면서 알아본 정보는 질적인 측면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현장 답사, 시세 조사를 할 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진실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 쪽에서도 나를 진실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진실된 얘기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지 부동산에 가서 경매 물건에 대하여 물어볼 때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10명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경매에 관심 없는 분들로 보였습니다. 현지 부동산의 입장에서 보면 경매 물건의 경우 낙찰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상담을 해줘도 헛수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현지 부동산은 대개 경매 물건 상담을 꺼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직 낙찰이 안 되었다고 현지 부동산에게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요령은 여러분이 현지 부동산에게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경매 상담을 꺼리는 부동산을 만난 경우는 상담을 시작할 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낙찰이 되면 사장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개 그런 부동산에서 여러분을 홀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홀대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부동산을 나와서 다른 부동산에 가면 됩니다. 요즘에는 널리고 널린 게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내에 부동산 사무소가 몇 개씩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규모가 큰 인기 지역 아파트나
신규 개발지역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상가 1층 전체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 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접지 다른 부동산 중에서 여러분을 진정한 고객으로 대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을 성실하게 대하는 부동산의 자문을 받아 낙찰이 되면 나중에 음료수 한 박스나 롤케이크라도 사들고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현장 답사할 때 약속한 대로 낙찰받은 물건을 그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 상대방도 반색할 것이고 서로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그 부동산이 여러분을 다시 볼 것이고 다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을 더욱더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현지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고 낙찰이 되면 팔 때는 약속대로 그 부동산에 물건을 내놔야 서로가 신뢰를 하게 되고 서로가 끈끈한 인맥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되면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다른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 도저히 현장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 전화 한 통으로 웃으면서 시세 등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많이 알아두면 계속적으로 아주 유용한 인맥이 되고 돈으로 따지기 힘든 커다란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테크 또한 재테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현지 부동산에 가서 제가 항상 공식처럼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질문하는지 그 요령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을 방문하여 사장님 여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경매 나온 것이죠? 라고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 물건이 경매로 나온 사실을 알려주고 안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제가 입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사장님께 팔아달라고 부탁하면 얼마에 팔아줄 수 있나요? 하면서 파는 가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일 그 가격에 판다고 하면 얼마 만에 팔 수 있나요? 라고 파는 데 걸리는 기간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에서 그 지역에 맞는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시세와 투자 기간이 파악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세를 물어보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낙찰 후 전세를 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놓을 때를 가정하여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정확한 전세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입찰 가격을 정하기 위한 시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현지 부동산에서 파악한 시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답사 전에 미리 파악해 두었던 인근 지역에 있는 동종 유사 물건에 대한 과거 낙찰가 추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본인 스스로 최종적인 시세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요령으로 시세를 파악하면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시세 조사도 가능할 것이고 입찰 가격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당하게 나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선 가까운 곳에서 경매 나온 것 중 아파트를 하나 골라 연습을 해보세요. 모의 입찰이지만 모의 입찰이 아니라 여러분 돈으로 실제로 직접 입찰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해보면 분명히 그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홀로 시세를 조사하는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18회에서는 입찰 가격을 정할 때 금매 가격을 알아내는 요령 3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놓겠으니 클릭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